바쁘죠? 지금 모의고사도 해야 되고, 수능 특강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 지문도 어렵고. 자, 그래도 힘내서 해봐요. 선생님도 여러분들보다 정말 더 늙고, 그리고 병들고, 이런 선생님도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열심히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23강 3번은요, 물리학의 얘기예요. 물리학과 화학에서 그 평형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한대요. 나도 잘 모르는데 얼추 아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보고 지금 수업 녹화를 들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The drive toward equilibrium 이라고 했는데 equilibrium이라고 하면은 평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퀄브리엄은 몰라도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콤마 하고 그 사이에 설명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oward equilibrium이니까 무엇을 향한, 무엇을 향한이죠. toward. 평형 상태를 향한 그 추진력은. 일단은 the drive가 핵심 주어고요. 동사가 단수 동사가 나옵니다. 핵심 주어가 the drive 단수니까. 그래서 평형 상태를 향한 추진력은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hemistry and physics. 화학과 물리학에 있어서 아주 그 기본적인 fundamental, 기본적인 그런 원리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quilibrium 설명한 것을 한번 보자면 minimum energy state예요. 그러니까 최소 에너지 상태입니다. 이제 에너지가 거의 없는 아주 최소 에너지 상태인데, 자, 그 상태에서는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사가 상태면 이 상태나 경우 이럴 때도 보면 과거 관계부사를 where를 쓰지요. So where there is no further tendency to change. 변화하려는 경향이 더 이상은 없어. No further tendency. 변화하려는 경향이 더는 없는 그런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인 평형 상태를 향한 그 추진력은 화학과 물리학의 기본적인 원리들 중에 하나이다. 자, 이제 이 문장 아주 완벽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평형 상태는 더 이상 변화하려는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안정 상태입니다, 여러분. 알겠지? 가끔 우리 이럴 때 있죠, 그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죠? 바로 이게 물리나 화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평형 상태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falling objects. 낙하하는 물체예요. 떨어지고 있는 물체는 come to rest라고 했는데 이건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멈추다, 정지 상태가 되다라는 거예요. come to rest 잘 기억해 두세요. at the lowest energy state.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정지하고 낙하하는 물체는 그리고 chemical reactions. 화학 반응은 proceed to 어디에 이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이제 다다른다. 그래서 이거 proceed to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completion까지 갔거든요. 그럼 completion은 뭐야? 완결이라고. 그치? 그래서 완결에 이릅니다. 근데 그 완결 상태가 뭐야? 다시 여기서 아까 앞에서 봤던 관계부사가 나옵니다. Where no further reaction occurs. 더 이상의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no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완결 상태에 이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건 물리, chemical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화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정지하고 화학 반응은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결 상태에 이른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둘 다 뭐예요? 가장 낮은 에너지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이상의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자, 이것이 바로 평형 상태니까. 알았지?
이것들이 평형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while this driving force is manifest everywhere. 자, 여기서 while은 반면에라는 의미로 쓰인 접속사입니다. 근데 자, 이러한 추진력은 그래서 앞에 나왔던 추진력 이러한 추진력은 is manifest everywhere. manifest가 여기서 형용사로 쓰이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추진력은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this driving force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 뭐 driving force가 나왔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왔어. 저 앞에 나왔잖아. driving force. 앞에 the drive toward equilibrium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 추진력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곳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지만은 해서 여기 반면에가 있습니다. Natural systems, even when they are at a steady state. 이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해서 얘가 이제 주절의 핵심 주어고요. 심지어 그들이 아주 안정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서 even when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they are at a steady state라고 했을 때 지금 natural systems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연계가 아주 안정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핵심 주어가 아까 내가 natural state라고 했잖아. 그치? natural systems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복수기 때문에 복수 동사 온 거예요. 이 자연계는 안정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are usually far from equilibrium.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알았지? far from equilibrium.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봐봐. 이 과학을 하면 우리가 물화생지를 얘기하잖아. 그치? 지리는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물리하고 화학은 얘기했어요. 근데 생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내추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자연계 시스템 바로 뭐가 있을까? 그 예로 보자면 인간의 몸, 인간 신체 아니면 지구의 생태계 이런 것들이 내추럴 시스템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추럴 시스템의 예가 됩니다. 알겠지? 근데 얘네들은 생물 쪽이잖아. 약간이 아니고 완전 생물 쪽이잖아. 생물이랑 지학 될까요? 지구 생태계니까. 근데 이러한 그 자연의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로 보이기는 해도 이런 평형 상태, 이 평형 상태는 물리, 화학에서만 있습니다. 이런 추진력을 얘기하는 추진력이 있는 물리 화학에서만 이퀄브리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인간의 신체, 지구 생태계, 이런 생물에 속하는 이런 자연계는 보기에 안정된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알았지? 보기에 안정된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리화학에서 얘기하는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알겠지? 왜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가 된다고. 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퀄브리엄하고는 달라요. 이건 서로 다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그냥 압력이 아니고 입력과 출력이 균형을 이루는 거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 그렇지만 내부의 변화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밀림을 봐봐. 지구 생태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밀림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밀림을 보면 밀림은 다 똑같아 보여. 그치? 그런데 밀림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막 수많은 그 벌레들과 동물들과 그리고 이 식물들도 엄청나게 쑥쑥쑥쑥 자라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입력이나 출력이나 뭐가 이렇게 막 뭐 확 변하거나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데
내부 변화는 느리게 계속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생물 쪽에 속하는 그런 자연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물리나 화학에서의 이퀄브리엄은 에너지의 이동이라던가 물질 교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이퀄브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 그래서 완전 다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 지문은 제가 봤을 땐 일치불이치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네. 여튼 그러면서 더 설명을 합니다. At equilibrium, 이 평형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평형 상태 설명하는 거야. Properties such as temperature and pressure. 이런 온도라던가 압력과 같은 그런 속성들이에요. 속성들은. properties, 속성들은. 그래서 지금 동사가 복수 동사죠. 속성들은 constant, 일정합니다. throughout the system,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일정하고요. 그리고 and the system is isolated from external influences. 이 시스템은 be isolated from 하면은 분리되다라는 의미죠. 분리되다.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바로 external influences. 외부 영향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이 이론적인 평형 상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내부에서 요 내부 안에서 아주 일정하게 있어. 어떤 속성들이, 에너지의 속성들이 아주 일정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던가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의 이동이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다시 이제 의미를 보자면 내부에서 에너지 혹은 물질의 이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요 템퍼러처라고 하면 온도는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열을 내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봐봐. 압력은 어떤 물질이 더 무거운 물질이 이렇게 위에 막 이렇게 막 얹혀지면서 이게 프레셔가 막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이퀄브리엄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내부에서 에너지나 물질의 이동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까 이 자연계에서 내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야, 아무리 얼음 이렇게 한다고 오징어 게임에서 그런다고 뭐 벌레들이 갑자기 짠 하고 멈추고 그러니 안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계는 절대로 이퀄브리엄 상태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이퀄브리엄 상태라면은 어쨌든 이런 내부에서 에너지나 물질의 이동이 전혀 없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속성이 그냥 일정해. 그리고 그 시스템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조차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평형 상태의 정의입니다. 진짜 그 이론적 평형 상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선 좀 불가능하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상태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This is not the natural world. 이거는 자연계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계는 완전 다르다. 이건 자연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면은 계속 앞에서부터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물리, 화학에서의 그 이퀄브리엄 평형 상태와 그리고 이 자연계, 생물의 자연계.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은 이건 현실이에요. 그쵸? 동적입니다. 다 움직여요. 변화무쌍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계가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현실이 아니야. 그런 이퀄리브리엄은 아니야. 그리고 물리화학에서의 이런 이퀄리브리엄이 가능한 것은 바로 뭐다? 실험실에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야.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실험실하고 현실은 다르잖아요. 실험실은 뭔가 통제를 하잖아. 변인들을.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That is not the natural world라고 얘기를 세게 나가면서 그 뒤에 문장 보겠습니다. One of the benefits of laboratory experiences. 자, 제가 앞에서 실험실 얘기한 거 이제 이해되시죠? 이 실험실 경험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해서 핵심 주어가 원이기 때문에 여기 is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실험실 경험의 이점 중 하나는 바로 뭐예요? That when we actually try to measure properties,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려고 할 때 성질을, 무엇의 성질? at equilibrium이구나. 그럼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성질을 측정하려고 이제 애쓸 때, it becomes evident. 분명해집니다. 이건 가주어.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controlling the conditions for such perfection to appear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the conditions 조건이에요. 조건이고 조건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컨트롤링은 이게 동명사 주어도 되지만 동사로서 목적어를 봐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동명사 주어라서 여기 is 되는 거 일단 먼저 얘기해 놓고요. 이게 동명사니까 동사의 성질도 있어서 뒤에 목적어를 봤습니다. Controlling the conditions for such perfection to appear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봐봐. 이거 투부정사 바로 앞에 오면 뭐라고 했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주어부가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좀 복잡하긴 복잡한 것이다. 자 지금 봐봐. 여기까지가 주어부야. 그래서 조건을 통제하에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완벽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매우 어렵다. 이거는 indeed는 실제로고 실제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알겠지? 와우. 이거 가주어, 이거 진주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잖아. 그러면 실험실 실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평형 상태에서의 어떤 물리적 성질, properties, 성질을 측정하려고 할 때 뭐가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완벽함이 나타나도록 이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게 바로 실험실 실험의 이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서 복잡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실험실 경험의 장점, 평형 상태를 시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험실의 장점은 평형 상태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가능해. 근데 자 봐봐. 매우 어렵대. 뭐가 어려워? 조건을 통제하는 게 완벽하게 조건을 통제하는 게 어려워. 그게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의 결론은 바로 뭘까? 실험실에서조차 조건 통제가 어려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 통제가 어려워.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렇게 되면 현실인 자연에서는 불가능하다. 완벽한 평형 불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Natural systems are not isolated. 자연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번 더 나오죠. 이거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버터리는 어떻니? 그래도 얘는 isolated 돼 있어요.
그래서 분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 힘들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명백해졌다고 했잖아. 그치? 실험체도 그런데 자연에선 진짜 불가능하지. 자연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면 metals flow in and out. 물질들은 여기에서 이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물질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기, 열, 뭐 수분, 여타의 뭐 입자 등 모든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flows in and out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flows in and out이라고 한다면 들어오고 나가다. 여기에서도 지금 유입되고 유출되다라고 했는데 그냥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flows in and out.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개방되고 고립되지 않은 시스템, 바로 자연계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metals flows in and out. 자,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할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속성? 바로 이제 온도와 압력 같은 그런 속성들은 그래서 복수죠. 복수라서 지금 여기 동사 원형 나온 겁니다. 그것도 such as temperature and pressure. 이런 온도와 압력 같은 속성들은 change continuously.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결국엔 이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적인 그런 평형이 아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연계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 steady state는 될 수 있겠지만 equilibrium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빈칸. 어휘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심오하다. 그지? 이 지문. So, natural phenomena do not exist in static equilibrium states.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지만 자연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적인 평형 상태에 있지 않고, 그리고 but are in movement at all scales. 모든 규모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냥 move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are in movement라고 했네. 어쨌든 자 지금 phenomena라고 하면 이거 복수형인 거 알고 계시죠? phenomenon 하면은 단수형이고요. 그래서 여기 복수기 때문에 do가 나왔고 are가 나온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현상들은 절대로 정적인도 되지만 여러분 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좀 힘들면 정지된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정지된 평형 상태 절대 있지 않아요. 알겠지? 그리고 모든 규모에서 at all scales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규모에서 모든 수준에서 다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인 먼지, 분자 이런 수준에서 거대한 기후 혹은 지질 시스템에까지 이런 모든 규모에서 움직임에 있다. 움직임 속에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변화하고 순환하고 교환하는 무엇? 바로 이 자연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퀄브리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는 물리화학에서 이퀄브리엄이 가능하긴 하지만 생물에서에도 자연계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의 주제를 일단 보자면 주제어 먼저 써야 되지 않나? 주제. 요로도 나올 수 있고,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 문장의 위치도 나올 수 있으며, 어휘, 어법,
그리고 나는 이거 일치불일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주제요 보겠습니다. 주제는 자연계는 평형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물리화학적 원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고립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시스템이다. 원리는 있어요. 원리는 있지만 그건 물리화학 쪽에서만 되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그런 원리는 물리화학적 원리는 자연계에도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평형 상태는 절대로 자연계는 할 수가 없다. 실제로 고립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시스템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영어 제목은 Beyond Equilibrium, 평형 상태 넘어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The Dynamic Nature of the Real World. 이 자연 실제 세계의 동적인 자연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이 평형 상태로 계속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연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연계의 특징을 더 설명해버리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시험으로 나올 게 꽤 많이 보여가지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근데 좀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셨는지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일단은 순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순서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Natural Systems에서 이 부분이 C가 되고요. C가 되고 그리고 이제 That is not the natural world. 이 부분이 B가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두 문장 바로 이 부분이 A가 되면서 충분히 순서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용 너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았나. 근데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왜 이렇게 완벽주의가 자꾸 생기는지 좀 더 잘 설명해야 되는데 좀 더 하면서 계속 파고들게 돼서 한 지문 수업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4강 1번에서 뵐게요.